자치경찰제, 말 그대로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크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지방직에 해당되는 곳이 자치경찰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안전, 교통과 안전 관리, 또 성폭력,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 민생 치안, 이런 밀접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자치경찰로서 시도지사에서 이제 소속이 되어서 이 지휘와 또한 관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되고요. 국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벌이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정보, 보안, 외사 등등 민생 치안 사무 가운데 전국적인 규모,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궁금하신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경찰 조직이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게 됐을 때 국민 또한 도민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표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가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똑같은 사항, 통일된 사항을 다루는 게 국가경찰이 되는 거고요. 자치경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기존에는 그 인사 이동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존의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일정 계급 이상이 되면 이분들이 순환 보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직을 옮기면서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치경찰제의 업무를 맡은 담당은 그렇게 가지가 않고 그 지역 내에서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의 특성도 많이 알게 될 것이고요. 또 현황도 많이 알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아마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경찰하면 사실 나한테 가까운 치안이나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자치경찰과 하면서 인사가 그렇게 되면은 조금 치안에 대한 걱정이 덜 되고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찰 조직 운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집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경비경찰 부대를 좀 많이 배정을 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청소년이나 학교폭력 예방 등 이런 데다가 인력을 배치를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에 치안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만간 이제 7월이 되면 이렇게 실생활 측면에서 더 많은 부분 좀 실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미 1월부터 이제 조금씩 그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각각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내부 직제 개편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졌는데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먼저 지방경찰청의 명칭이 바뀐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지방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네. 지방이란 단어 빼고 이제 각각의 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으로 이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직제 개편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두 곳에서 각각의, 그러니까 부가 1부, 2부 해서 두 개의 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부에서 경찰에 관련된 모두의 업무를 했었다라면 이제는 3부로 해서, 그러니까 경무관급의 직책을 가지신 분으로 해서 3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3부에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경찰에 관련된 운영을 할 것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하부 앞에 조직으로는 생활안전과와 교통과, 여성 청소년과 등을 배치하도록 이제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19년도 3월부터 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네. 그러니까 경찰청과 경기도의회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실무에 필요한 논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경찰청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 말 그대로 시도에 이제 소속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도지사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되지만 이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산하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전문성과 더불어서 또 정치적 중립성 등등이 상당히 좀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말 경찰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그러니까 중립성과 전문성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각 광역단체별로 경찰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는 경기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단체협의회에서 1명을 추천을 하고 기초자체단체장협의회에서 또 1명을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각각에서 7명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이 추천이 됐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 7명의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지만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지사의 독단적인 정치적 중립 문제 이런 거는 별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전문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법률에 그 경찰위원회 위원은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행정학 또는 경찰학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게 뭐 따라서 치안 업무의 전문성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뒤 이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인데 한 시행된 지 1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혹시 좀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이제 한 네. 11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경기 남북부 경찰청에서도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요. 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자치경찰 시행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눈에 띄는 어떤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자치경찰제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혼선이 없고 혼란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잘 준비 과정에 몰두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자치경찰과 관련해 오늘 천영미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게 한국형 자치경찰로 잘 정착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의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을 주제로 여러 차례 또 포럼을 열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국가가 독점해온 치안행정이잖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지금 당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어서 시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시범으로만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전국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확대가 급속하게 변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자치경찰 간의 국가경찰 간의 지휘 감독권이라든가 어떤 행정에 대한 연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이 내려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뭐 경기도하고 경찰청이 개별 각각의 TF를 구성해서 서로의 상황을 지금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서 실무 사업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주 한 차례씩 지금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경찰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례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6월까지 시범 운영을 잘해서 7월부터는 혼돈 없이 우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자치경찰을 이렇게 도입하기 위한 그 이유는 지역에 딱 맞는 그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이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까? 그렇죠. 조례는 지방 정부를 움직이는 큰 틀의 규칙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자치경찰 시행에 맞춰서 그 경기도만의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가칭 경기도 자치경찰 기본 조례안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도 자치경찰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안을 지금 마련해서 내려보낸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을 또 찾아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치경찰이 강력한 자치 분권의 일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인 주민의 정책 참여, 네. 그리고 그런 도민의 인권 보호, 이런 부분이 이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조례안에 담을 예정입니다.